잘 들어주세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고등학교 이후로 업데이트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바로 그 지적 관성에서 여러분을 깨우고 여러분 자신의 무지의 근본 원인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운 좋은 사람들에게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혼돈만 보는 곳에서 패턴을 인식하도록 훈련된 마음의 산물입니다. 피상적인 의견과 몇 마디 격려의 말만으로 현대 경제의 복잡성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남의 먹잇감이 될 운명입니다. 합리성은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생존 도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서 저는 여러분의 합리성을 다이아몬드처럼 소음을 가르도록 연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식의 본질에 대해 전달하려는 바를 잘 살펴보세요. 지식은 지루한 사서처럼 단순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차하고 강화하는 정신적 모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진정한 지혜는 생물학과 투자, 역사와 심리학, 물리학과 경영학을 연결하는 능력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분야만 안다면 나머지 99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사기꾼들에게 속기 쉽습니다. 저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전기와 과학 논문을 읽어왔는데 학문적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하기 전에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란 세상이 무한히 복잡하며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끊임없이 수정해야 할 엉터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 저는 바보가 되지 않는 첫걸음은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아침 식사 전에 이미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가장 큰 적이 시장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인지 편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간의 뇌는 진실을 추구하기보다는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증거보다는 편안함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놀라운 결과를 원한다면 자신이 확신하는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고된 작업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지적인 정직함은 고통스럽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환상 속에서 살다가 나중에 천천히 부끄럽게 파산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날카로운 고통을 감수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경제학이 응용 심리학의 한 분야이고 심리학은 진화 생물학의 한 분야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간이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위와 안정을 추구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 차트를 제대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정장을 입은 동물이지만 여전히 사반에 살던 조상들과 같은 충동에 반응합니다. 진정한 경쟁 우위는 그러한 충동이 우리를 배신하는 순간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감정과 재정적 결정을 분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가가 오를 때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이미 통제력을 잃은 것입니다. 냉정함은 열정의 부족이 아니라 지나친 절제력입니다. 투자 생태계와 자본의 현실.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투자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정신없는 카지노가 아니라 지질학적 인내심과 적절한 순간에 치명적인 공격성을 결합한 행위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매일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엄청난 어리석음입니다. 진정한 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데서 비롯되는데 이는 대략 95%의 시간 동안 해당합니다.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는 절호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수백 개의 평범한 회사를 사서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수년간 기다린 끝에 단 하나의 탁월한 결정을 내리고
고집에 가까울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제 재산의 절반을 투자해서 부자가 된 겁니다. 금융업계를 지배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금융자문가와 은행들이 어떻게 고객에게 결과가 아닌 움직임을 팔도록 설계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고객이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구매 여부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면 이미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입니다. 이발사에게 머리를 자를 필요가 있는지 묻지 마세요. 대답은 항상 네일 것입니다. 조언의 출처를 조사하고 당신의 결정으로 그들이 무엇을 얻는지 분석하는 법을 배우세요. 인센티브에 대한 투명성은 매우 박식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이익과 정반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필터입니다. 거시경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마 학계 사람들을 화나게 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제 세계 미래에 대한 대부분의 예측은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세계 GDP를 예측하는 것보다 특정 사업의 미시경제 전문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수익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정 브랜드의 사탕을 왜 사는지 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왜 난공불락의 해자를 구축했는지 이해한다면 탄탄한 기반을 다진 셈입니다. 거시경제적 요인은 날씨와 같습니다. 폭풍이 오는 것을 볼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허리케인에도 견딜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통제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질투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투심은 그 어떤 감정보다도 이성적인 판단력을 빠르게 부식시키는 암과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누군가가 터무니없는 거품으로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붕괴한다면 이미 투자 감각을 잃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투심은 투자 과정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 뿐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어리석은 아이디어로 돈을 버는 것을 본다면 그를 따라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자연스럽게 따라잡히기를 기다리세요. 규율이란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더 즐거워 보일 때에도 자신의 길을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와 역량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학제적 학습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운영 효율성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손익분기점을 이해하려면 물리학을, 안전마진을 이해하려면 공학을,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는 어떤 것도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지만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 금융 뉴스만 읽는다면 지적인 정크푸드를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고전과 자연과학으로 지식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다음 분기 실적에만 혈안이 된 경쟁자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장기적인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깊이 있는 지식은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방어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에는 끝없는 호기심과 냉혹한 회의주의라는 묘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먼저 온 힘을 다해 검증해 보지 않고서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의 지적 암살 시도를 견뎌낸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론에 도취되어 진실 대신 확증을 찾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십시오.
매년 조금씩 덜 어리석어진다면 그 지혜가 쌓여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합리성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며 저는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방어벽으로서의 인격과 작전 윤리 자아, 똑똑한 젊은이들 대부분이 간과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IQ가 180이라도 인성이 허술하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신뢰성이야말로 시장에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인공지능조차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방어벽을 쌓아놓은 셈입니다. 저는 금융 천재들이 자만심이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해 스스로 파멸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진실성은 시인들을 위한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라 최고의 업무 효율성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는 시스템은 마찰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며 장기적인 수익성을 저해하는 것은 바로 그 마찰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가장 큰 죄악, 시기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기심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부추기는 원동력이기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자신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이웃이 디지털 자산 거품이나 다른 유행하는 투자로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하는지 보세요. 시기심은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꾀죄죄한 개처럼 비참한 기분만 들게 할 뿐 단 한순간의 즐거움도 선사하지 않습니다. 남이 버는 돈에 따라 자신의 전략을 세운다면 이미 인생의 운전대를 낯선 사람에게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조언은 간단합니다. 주변의 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따르며 누군가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건 문제가 아니라 통계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전문화의 망치라고 부르는 것에 갇혀 살아갑니다. 한 가지를 연구한 후 그 좁은 틀에 현실 전체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죠.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모든 분야의 큰 아이디어를 수집하도록 독려합니다. 머릿속에 다양한 사고방식을 담은 모델들이 없다면 이 문제의 한 측면만 보는 전문가들의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설득의 심리학, 여력학의 원리, 자연 선택의 법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충돌할 때 비로소 세 가지, 네 가지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여 극단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롤라팔루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의 충돌을 예측하지 못하면 현실은 마치 화물 열차처럼 여러분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자만심에 빠지는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모두가 축하할 때야말로 가장 회의적이어야 할 때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만함은 재앙의 자연스러운 전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수십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항상 엄청나게 큰 안전 마진을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량의 한계까지 몰아붙이지 않고 실수, 불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비한 여유를 둡니다. 이 트럭 한 대의 무게만 견딜 수 있도록 다리를 설계한다면 범죄자입니다. 하지만 그 10배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한다면 현명한 엔지니어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재정과 시간에도 적용해 보세요. 시장에서의 오판의 심리학. 저는 여러분이 확증 편향의 위력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증 편향은 우리 마음이 기존 믿음을 뒷받침하는 것만 걸러내는 교묘한 경향입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투자합니다. 투자에 대한 제 생각이 있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가진 가장 똑똑한 사람을 찾아 그들의 주장을 그들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비판자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제 생각을 반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제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소셜미디어에서 칭찬과 인정을 갈구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사고를 해치는 독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진실을 추구하세요. 내 또 다른 치명적인 함정은 사회적 증거입니다. 우리는 무리 동물이기 때문에 모두가 절벽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우리도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정신적 독립성이 기르기 가장 어려운 특성이지만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특성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5년 동안 친구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신의 분석에 확신을 갖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다면 시장은 첫 번째 조정장에서 당신을 완전히 배신할 것입니다. 지적 고독은 재정적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입니다. 합의를 구하지 마십시오. 가격과 가치가 완전히 분리된 합리적인 변칙 현상을 찾으십시오. 매몰 비용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업과 개인들이 형편없는 아이디어에 이미 많은 돈을 쏟아부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달러를 허비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사형 집행인처럼 냉정하게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현실은 당신이 실수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수는 여전히 실수일 뿐입니다. 이건 안 되겠어. 다른 걸 시도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어리석음의 희생양이 되는 사람들과 살아남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투자나 아이디어에 얽매이지 마세요. 그것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버릴 도구처럼 생각하세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다음 투자금과 다음 순간의 삶에서 기대하는 수익뿐입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단순히 이력서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다면 뒤처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스템이며 엔트로피는 재생산되지 않는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전기, 공학적 실패 사례, 행동심리학 등을 읽어보세요. 지식은 복리처럼 쌓입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40년 후에는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황제와 지적인 빈민의 차이만큼 커질 것입니다. 행위자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누군가가 재정이나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믿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의가 없지만 자신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는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외과의사는 항상 수술을 해야 할 이유를 찾을 것이고 펀드 판매원은 항상 당신이 자신에게 투자해야 할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이는 악의가 아니라 인간 본성입니다. 동기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이해하지 못하는 연극의 꼭두각시가 될 것입니다. 외부 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동기 편향을 배제하는 법을 배우세요.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단순함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똑똑해 보이려면 어려운 단어와 복잡한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는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산수와 상식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만약 10살짜리 아이에게 왜 그 투자가 돈을 벌어다 주는지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투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잡함은 종종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사기꾼들의 도피처일 뿐입니다. 본질을 찾고
명백한 것을 찾고 물리학 박사 학위가 있어야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무시하십시오. 명백한 것이야말로 진정한 돈벌이의 원천입니다. 자본 집중과 시간의 가치 경제학 교육에서 가장 흔히 가르치는 오류 중 하나는 과도한 분산 투자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면 분산 투자는 무지로부터 보호해주는 안전장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동안 단 3개의 훌륭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쌓기에 충분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것에 투자하려다가 결국 지루한 인덱스 펀드보다도 못한 수익률을 내는 평범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중간하게 여러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기회를 기다렸다가 모든 것을 걸고 투자합니다. 진정으로 이해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한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은행장에 있는 돈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남은 인생 시간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 달력을 한번 보세요. 거의 비어 있죠? 저는 똑똑한 사람 10명이 모여 서로의 의견을 묵살하며 어리석은 합의를 도출하는 위원회 회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독서하고 생각하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허둥지둥 뛰어다니지만 이 진정한 중요성은 얼마나 많은 일에 참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하는가에서 나옵니다. 시간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고액 연봉을 받는 노예와 다를 바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몇 가지 일에 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독서는 합리성의 원동력이지만 쓸모없는 글은 읽지 마세요.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불변의 원칙들을 찾아 읽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오늘 신문을 읽었다면 내일이면 생선 포장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애덤 스미스나 다윈의 책을 읽는다면 앞으로 50년 동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지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적된 지식은 복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십 년 동안 매일 책을 읽다 보면 30초짜리 영상 클립에서 정보를 얻는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저는 항상 책을 읽지 않는 현명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너무 똑똑해서 앞선 사람들의 실수와 성공에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오만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소유 효과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식, 아이디어, 그리고 해로운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 가격에 그 주식을 사지 않을 거라면 왜 아직도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소유물에 대한 집착은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매일 아침 마치 방금 도착한 낯선 사람처럼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잘못된 것에 대한 충성은 재정적, 정신적 파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역량의 원과 지적 겸손, 자신의 전문 지식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무지의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영상에서는 모든 것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지 자신의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첨단 생명공학이나 최첨단 마이크로칩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기술 분야의 아마추어보다는 보험과 사탕 전문가가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안다면 월스트리트의 천재들을 몰락시키는 대부분의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적 겸손은 거짓 겸손이 아니라 확률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항상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목해 주세요. 당신의 아이디어가 처참하게 실패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없다면 충분히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것입니다. 시장이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믿는 오만함은 일종의 광기입니다. 시장은 당신의 존재조차 모르는 조울증 환자와 같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시장의 변덕을 관찰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지 시장의 변덕을 예측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옳았는지 밝혀지도록 하세요. 가장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은 대개 지갑이 가장 텅 빈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의 기본이 되는 심리학적 개념인 상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기대 이상으로 베풀면 그들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선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바라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색한 사람들이 공급업체와 직원들에게서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짜내다가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현명한 관대함은 장기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면 삶에서 거래 비용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룹 회의는 피하세요. 이 영상에서 저는 회의실에서 지성이 합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압력과 상사 앞에서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하게 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의 결정들은 외부 간섭 없이 워렌과 제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무실에 앉아서 내린 결정들입니다. 무엇을 살지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당신은 진정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의 합리적인 분석을 믿고 혼자 행동할 용기를 가지세요. 민주주의는 정부에는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투자 관리에는 재앙의 지름길입니다. 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인센티브 시스템이 허용하거나 부추긴다면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정직을 보상하고 기만을 처벌하는 시스템을 신뢰하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이 들키지 않고 거짓말로 $100만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다면 저는 그가 반드시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유혹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이 번성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시기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기심의 파괴적인 본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주변을 둘러보라고 권합니다. 현대사회의 불행 대부분은 타인의 왜곡되고 왜곡된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매년 꾸준히 10%의 소득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웃이 운이 좋은 해에 50%를 번다면 그들을 축하해주고 여러분의 계획에 충실하세요. 따라잡으려고 애쓰다 보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비교하려는 충동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 세계 인구의 90%보다 더 부유한 것입니다.
유산, 노년, 그리고 최종적인 정당성 사람들은 제가 마치 아직 숨쉬는 박물관 전시품처럼 저를 바라보며 99세에도 해변에서 편히 쉬지 않고 연례 보고서를 읽는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조금만 눈을 뜨면 그 답은 명확합니다. 학습은 인생의 한 단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사고방식을 활용하지 않으면 뇌는 편견과 낡은 기억으로 가득 찬 늪에 빠지게 됩니다. 지적 은퇴는 육체적 죽음의 전조입니다. 제가 남긴 유산은 워렌과 제가 축적한 돈이 아니라 너무 합리적이고 정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전문 분야 안에서 80년 동안 꾸준히 일하며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극도의 객관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울 때까지 연습해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생각들을 과감히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확신했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돈이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었던 오류를 제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전히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지키려다 실패합니다. 저는 실수가 저를 파멸시키기 전에 제가 먼저 실수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증거 앞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뛰어난 지성의 증표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고수하는 파수꾼이 되지 마십시오. 자존심에 아무리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진실을 추구하는 과학자가 되십시오.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는 단순한 투자 회사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윤활유로, 합리성을 엔진으로 삼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기반하여 삶과 가정을 꾸릴 수 있다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대중의 인정을 구하지 마십시오. 당신보다 현명하고 존경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십시오. 결국 그들이 당신을 인정해 준다면 당신은 잘한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 즉 상이나 잡지, 표지, 장식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값싼 허영심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의 전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행복을 쫓지 마세요. 오히려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즉 시기심, 원망, 불신, 약물 남용, 자기 연민 등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종교적인 열정으로 피하세요. 맹목적으로 선을 쫓는 것보다 악을 피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제거입니다. 어리석은 행동들을 삶에서 제거하면 남는 것은 자연스럽게 꽤 괜찮은 것들이 될 것입니다. 이 접근법의 단순함이 바로 강력한 힘의 원천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러한 간단한 조언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궁극적인 지혜, 합리적인 삶의 결론 돌이켜보면 저의 가장 큰 경쟁력은 지능지수 IQ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침착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수학 천재라 할지라도 시장이 20% 폭락했을 때 공황 상태에 빠진다면 스스로에게 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 조절은 모든 번영의 기초입니다. 여론이나 주가 변동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적 안정이 외부 요인에 달려 있다면 운에 좌우되는 노예일 뿐입니다. 이성으로 내면의 요새를 쌓으면 이 경제적 폭풍은 단지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내팽개치는 것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경제는 압박 속에서 인간 행동을 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스템이 가치 창출을 장려하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자들의 부를 영리한 자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에 불과한가? 후자는 피해야 합니다.
오래 지속되는 시스템은 진정하고 정직한 효용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마법처럼 보이는 금융공학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금융에서의 마법은 대개 사기로 끝납니다. 바보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십시오. 왜냐하면 결국에는 바보가 그 사업을 운영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 모델이 탄탄하고 경쟁 우위가 강하다면 가끔 발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사업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기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 중 가장 무의미한 죄이며,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기심을 찢어버리라고, 필요하다면 뜨거운 다리미로라도 떼어내라고 강력히 권합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지적인 파멸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의심스러운 방법으로 당신보다 더 빨리 돈을 번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성공이 당신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무효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절제는 자신만의 공간에 앉아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복리이자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려는 충동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 옆집 저택에 사는 경쟁자의 재산에 집착하는 어떤 억만장자보다도 이미 더 부유한 것입니다. 제 인생 철학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호기심 많고 합리적이며 인내심을 가지세요.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기회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에게 세상이 보상한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행운이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 생기는 것이지만 오직 준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읽고 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명확히 정하세요. 나머지는 나약한 사람들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배경 소음에 불과합니다. 이 무대에서의 제 시간은 이제 끝나가지만 우리가 논의한 원칙들은 불변합니다. 중력은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동기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끌거나 파멸로 이끌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에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군중을 쫓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 1%씩이라도 어리석음을 줄여나간다면 그 지혜가 쌓여 정신적으로 미약한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여러분을 거인으로 만들 것입니다. 합리성은 마라톤과 같으며 결승선은 명확한 삶을 살아온 데서 오는 평화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가진 생각을 가감없이 정리한 것입니다. 예쁘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당신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에 대해 벌을 내릴 겁니다. 이 분석을 통해 저는 당신에게 방패이자 칼이 될 수 있는 정신적 틀을 구축하는 도구를 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틀을 제대로 활용하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정직하게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을 만큼 견고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에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야 하거든요.